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필습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를 공격해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의 당적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오히려 정치적인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적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근데 법에 그게요.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판단하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게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국민의 네. 알 권리 차원에서 예. 이제는 이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윤 청장은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은 수사로 알게된 당적 정보를 누설해선 안 된다고 한 정당법 제24조 4항을 언급한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김구 암살 사건에 빗대며 엄중함을 강조했습니다. 해방공간의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에 대한 암살 이후로 사실 야당 지도자 그리고 제1당의 대표의 목숨을 노리고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엄중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무게에 대해서 경찰은 정말 엄중하게 인식해야 된다. 민주당은 경찰청장에게 피의자가 쓴 이른바 변명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범인이 이렇게 경찰에 끌려가면서 8쪽짜리 변명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만약 네.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명백한 정치 테러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범죄인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는 전체적인 수사 또는 이후의 재판 과정 진행 상태를 보면서 어느 단계에 오픈하는 것이 맞는지를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민주당의 당적 공개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정당법 문제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제기하지만 실제 법 집행 기관에서는 결정적일 때는 그 법의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도 정당법 24조에 보게 되면은 이걸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네. 실형적인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관행이란 그런 의미로 관행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매뉴얼이 없다며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을 겨냥했습니다. 우리 2006년도 우리 박근혜 대표님 시절에 우리 한 17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아마 이후에 주요 인사에 대해서 명확한 이 경호 업무 매뉴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정당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어떻게 경호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장관님도 계시고 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실질적으로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방이 소발되어 가고 있고 우리 지역 의료 체제도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정확한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을 건데 저도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를 헬기를 이용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 밖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헬기 이송을 요청해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고 이는 특권 의식에 따른 수술 새치기라는 겁니다. 진료에 있어서의 패스트트랙 그리고 수술에 있어서의 일반 국민들 순서를 띄워서 새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본인, 가족, 그리고 지인들이 아플 때 서울의 빅5 병원에 진료받을 수 있게, 수술받을 수 있게, 새치기 할 수 있게 알아봐달라. 이게 오늘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국 곳곳 의사회 비판 성명도 잇따랐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와 또 대구, 경북 등의 의사회는 이재명 대표의 서울행을 특혜라면서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이 환자들의 서울 선호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시장을 지낸 성남시 의사회는 연고지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시장 재임 시절에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서 세금으로 지은 성남시 의료원으로 이송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업무 방해는 없었다며 반박했는데요. 우리가 무슨 업무를 방해했죠? 헬기 사용 관련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죠? 헬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저희들은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부산대와 서울대가 협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민주당은 또 이 대표 피습과 관련해 1cm 정도의 열상으로 경상을 입은 걸로 추정된다는 가짜뉴스가 퍼진 배경에 총리실이 있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피습 사건 발생 초기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1cm 열상으로 경상, 출혈량이 적은 상태라는 등 사건 관련 내용을 관계기관에 전파했다며 문제 삼은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수술 집도의가 지난 1월 4일 공식 브리핑에서 예리한 칼에 목 부위가 찔린 자상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유튜브 등은 단순히 피부가 찢기고 긁힌 열상이라며 피해 상태를 축소하고 테러 피해를 축소 왜곡하면서 조롱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대테러 종합상황실은 총리실 산하기관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이재명 대표를 왜곡하고 조롱한 가짜뉴스의 시발점이었다니 충격적입니다. 국무총리실은 무슨 의도로 이 같은 가짜뉴스를 유포했습니까?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민주당이 언급한 문자는 이재명 대표 습격 직후 현장에 있던 소방과 경찰 실무진이 작성한 뒤에 본청 상황실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상황실에 보고한 문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실무진이 사건 현장에서 눈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보고한 문자의 원문이기 때문에 이 대표 생명이 당장 경각에 달렸는지,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운지에 대한 판단이 담겼을 뿐 그 밖에 주관적인 판단이나 더 깊은 의학적인 소견이 담긴 건 아니란 설명인데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정치권의 쟁점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 뉴스입니다.